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죠. 이를 두고 미중 간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미중 양국이 관리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일기 오늘은 달라진 미중 관계가 우리 대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봉일 경제부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분 전화로만 저희가 인터뷰를 하다가 직접 나오시니까 굉장히 좋네요. 일단 토니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방중한 것에 대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올바른 길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심지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양측이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블링컨 장관이 지난 2월에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찰 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무기한 중국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저희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단 4개월 만에 양측이 자리를 마주 앉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또 양측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또 블링컨 그 장관이 방중할 때도 과연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였는데 또 만났습니다. 그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계속 싸우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동안 보면 뭐 대만 문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 요거 가지고 정말 이 G2가 그르릉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좀 파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결국 그 강대국들의 대결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한 명이 한 명을 완벽하게 이제 제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어떤 이제 타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 서구 사회가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전략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디커플링이 아닌 이제 디리스킹 전략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커플링은 글자가 들어 이제 탈동조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결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디리스킹은 리스킹을 그러니까 위기를 그러니까 위험을 제거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갈등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서구 사회가 싫든 좋든 중국에 많이 어쨌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결별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그 의존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해체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또 중국도 보면 이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이 블링컨 장관을 맞이했는데 이 강대강으로 정치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긴장이 계속되는 것을 좀 피하려 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 간 외교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더니 또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전혀 못 볼 사이는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돌아가자마자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것은 독재자들에게 큰 창피다. 이게 이제 중국 그 정찰 풍선 격추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나왔는데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외교부 쪽에서는 또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그렇죠. 네,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에 엄중하게 위배된다. 뭐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 했고요. 또 곧 있었던 또 G7에서 이 블링컨 장관이 갔는데 이 G7 그 대표들 만난 직후에 미 국무부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G7은 중국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G7이 그 어느 때보다 단결되어 있음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G7은 여전히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를 또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대체.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블링컨 장관의 이 방중을 주목하는 이유, 우리 스탠스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지금 흔히 말했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예, 경제는 중국. 네.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본 전략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대미 외교로 방향을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급격하게 바뀌면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까지 네. 같이 오니까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우려를 의식을 한 듯 이 블링컨 장관은 사실 중국에 출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그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통화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이번 방문은 미중 관계를 우리가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보면 또 우리 지금 한중 관계는 이 분위기랑 또 다르게 또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 싱하이밍 네. 그 주한 중국 대사 발언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 분노를 했고요. 심지어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반박을 한 모습 예전에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또 경제당국은 좀 애달아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그 KBS 1호 진단에 나와서 네. 싱하이밍 대사 발언 유감이지만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일 경제 교육 파트너다. 중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분간 대중국 경제 채널 이제 경색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한중 경제장관 회의 올해 예정돼 있었는데요. 요 그대로 진행하자라고 중국 측에 의사를 전달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까 추경호 장관 발언 말씀해 주셨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중 수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이달 들어서 20일까지 지금 수출의 결과가 이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보니까 이제 1년 전보다 5.3% 늘었는데 이게 10개월 만에 지금 증가세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조업 일수가 하루 이제 늘어나서 그런 건데 이 조업 일수를 감안하면 2.0%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감소로 전환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이런 수준이라면 이제 수출액 전체 수출액은 조만간 반전되지 않을까 증가로 하는데 네. 중국만 보니까 중국은 여전히 12.5%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 일수가 하루 늘었는데도 12.5% 감소를 했으니까 예. 실제 일평균 감소폭은 여전히 크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전할 기미가 있는데 하지만 무역 수지는 또 16억 달러 적자였거든요. 예. 최근에서 적자 폭주면 적자 폭중에서는 가장 적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지금 적자 행진을 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20일까지의 기준으로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아마도 적자가 아닐까. 그래서 쉽게 대중국 수출 감소하고 대중국 무역 적자 이 지금 해소가 아직은 안 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과 경상거래에서도 적자를 봤다는 게 이것도 네.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한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네. 기존의 중국과의 이런 경제 구도, 무역 구도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보니까 우리가 경상거래, 그러니까 이런 뭐 상품 수지뿐만 아니라 네. 그 외에 뭐 서비스라든가 자본 수지 다 합친 게 이제 경상 수지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적자를 봤는데 무려 2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의 경상 수지 적자인데 예. 작년 적자액이 지금 77억 달러거든요. 그 전에 2021년에 우리가 흑자를 남겼던 게 234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새 무역 수지가 300억 달러가 악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역시 상품 수지가 100억 달러 이제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아주 컸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면 중국한테 흑자를 남기고 일본한테 적자를 남기는 이 네네. 소위 말하는 동북아 삼각무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보면 역시 일본한테는 또 적자입니다. 적자폭이 줄긴 했습니다만 177억 달러 적자인데 이 3국 중에서 중국한테도 적자고 일본한테도 적자고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 동북아 3개국 중에서 우리만 적자를 계속 보는 나라가 계속 보는 나라. 예.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나라로 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동북아에서 적자를 본 만큼 다른 데서 흑자를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만큼의 큰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그거 극복 못하면 우리 경상수지 혹은 무역수지 당분간 좋게 나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미중 갈등 사이에서 우리가 좀 미국한테 확실하게 베팅을 좀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수출이 줄면 미국 네. 수출이 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일단은 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 경상수지는 많이 늘었습니다. 6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인데 그 전에 비해서 220억 달러 흑자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300억 달러 흑자가 줄었고요. 미국에 대해서 220억 달러 우리가 플러스 됐으니까 약 네. 한 마이너스 80억 달러 정도 일단 이제 적자를 본 건데 앞으로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흑자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흑자를 보여도 이 중국이 크게 터치를 안 했어요. 예, 그동안에 원체 다른 데 흑자를 많이 남기기 때문에 예. 한국의 적자를 용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적자 예. 관리를 해요. 네. 그러면 한국이 중국만큼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남길 수 있을까? 이거 흑자 많이 남기면 심지어 환율 조작국으로도 걸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분명히 흑자는 늘겠으나 그러나 이게 계속해서 늘 수는 없는 구조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좀 약점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슈퍼맷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무역보복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흑자 많이 난다고 할 때.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 구조 중에 우리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경합하는 부분이 또 많거든요. 뭐 당장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용인할 것이냐 이것도 앞으로 외교적으로도 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대중 수출 감소세가 예상보다 빠르다. 이것도 네.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중국산 제품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대중 수출 감소 우리가 줄어들 거다 얘기는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당장 1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걱정할 정도로 가는데 네. 너무 빠르다라는 거. 신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물밑에서 실익을 챙기는데 한국 네. 정부 안타깝다. 이게 사실 매서운 가시가 숨어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일 간도 그 경색이 됐습니다만 이 한일 간은 우리가 지금 수출 비중이 일본한테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의 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중국은 2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꼬이면은 우리한테 충격이 크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국 우리가 상황 관리해야 된다. 경제를 그렇습니다. 위해서라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심지어 미국과 네. 서구도 지리스킹 하니까 네, 우리도 고민해야 알겠습니다. 될 부분입니다. 오늘 경제 있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